매달 날아드는 건강보험료 고지서, 몇만 원, 많게는 몇십만 원이 내 통장에서 빠져나갈 때마다 한숨부터 나옵니다. 팍팍한 살림에 이 돈마저 부담스러울 때가 많죠. 내일 당장 병원에 갈 일이 생길까 봐 걱정하며 이 고지서를 붙잡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 누군가는 수십억, 수백억 원의 상속세를 어떻게 줄일지 고민하며 전문 세무사와 법률가들을 찾아다닙니다. 자식에게 재산을 온전히 물려주기 위해 복잡한 절세 전략을 짜는 것이 그들의 일상입니다. 한쪽은 단돈 몇만 원에 허덕이고 다른 한쪽은 수십억 원을 아끼려 애쓰는 극명한 대비. 이처럼 다른 재정적 현실과 고민은 대한민국 사회의 깊은 격차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 간극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2023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지역가입자 중 150만 가구가 월 10만 원 이상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영업자나 프리랜서에게는 이 금액이 큰 부담으로 작용하죠. 실제로 2022년 건강보험료 연체율은 3%를 넘어섰고, 이는 저소득층의 재정 압박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수치입니다. 매달 10만원은 누군가에게 생존의 마지노선이 됩니다. 반면 국내 상속세 최고 세율은 50%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여기에 최대 주주 할증까지 붙으면 60%에 달하죠. 이는 기업 승계 시 경영권 방어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지적됩니다. 실제 한 대기업 총수의 상속세는 12조 원을 넘어섰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유 주식 매각, 대출 등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이는 부자들만의 고차원적인 고민인 셈이죠. 이러한 극단적인 차이는 단순히 소득의 많고 적음을 넘어섭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금융 시스템과 미래에 대한 시각 자체가 완전히 다름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부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 걸까요? 가난한 이들은 오늘 하루를 버티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부유한 이들은 다음 세대까지 내다보며 수십 년의 계획을 세웁니다. 이 간극은 단순한 돈의 차이가 아니라 시간 설계의 차이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간 설계 마인드셋이 어떻게 부의 격차를 만들고 또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될 수 있는지 심층적으로 분석할 것입니다. 부자들의 사고방식에서 배울 점을 찾아봅시다. 영국의 경제학자 케인스는 장기적으로 우리는 모두 죽는다고 했지만, 부자들은 이 장기를 자신의 자손까지 확장합니다. 그들은 죽음 이후까지도 계획을 세웁니다. 이러한 부자들의 시간 설계는 단순히 재산을 물려주는 것을 넘어 가문의 영속성과 비전을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과정입니다. 이는 평범한 사람에게는 상상하기 어려운 영역이죠. 하지만 우리가 부자들의 상속세 고민을 그저 남의 이야기로 치부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의 고민 속에는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부의 본질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본질을 파헤치며 우리 각자의 재정적 현실을 개선할 수 있는 구체적인 마인드셋을 찾아나가 봅시다. 이 과정은 단순한 부러움을 넘어설 것입니다. 부자들과 서민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시간 지평입니다. 부자는 수십 년, 심지어 수백 년을 내다보며 자산을 설계합니다. 반면 서민은 당장 다음 주, 다음 달을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2018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폴 로머는 지식과 기술이 축적되는 방식이 경제 성장의 핵심이라 말했습니다. 부자들은 이 지식과 기술을 시간이라는 프리미엄으로 활용합니다. 예를 들어 1%의 복리 수익률이라도 100년이 지나면 원금의 2.7배가 됩니다. 그러나 10%의 수익률이라면 같은 기간 13,780배가 되죠. 시간은 부의 가장 강력한 동맹입니다. 부자들이 상속세를 걱정하는 것은 이 시간의 마법을 후대에까지 이어가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돈을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이 작동하는 시스템을 물려줍니다. 이는 마치 숲을 가꾸는 것과 같습니다. 서민은 매일 숲에서 열매를 따 생계를 잇지만, 부자는 씨앗을 심고 나무를 길러 숲 전체의 가치를 키우는 데 집중합니다. 이러한 장기적 관점은 전략적 인내와 감정적 교율이라는 핵심 마인드셋을 요구합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많은 개미 투자자가 손절했지만 워런 버핏은 오히려 투자를 늘렸습니다. 당시 그는 남들이 탐욕을 부릴 때 두려워하고 남들이 두려워할 때 탐욕을 부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이는 단기적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고도의 인내심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부자들에게도 아킬레스건은 존재합니다. 바로 유지의 압박입니다. 막대한 부를 지키고 성장시키는 것은 새로운 부를 창출하는 것만큼이나 어렵고 섬세한 작업입니다. 미국 투자은행 메릴 린치의 연구에 따르면 상속받은 자산의 70%가 2세대 만에 사라지고 3세대 만에 90%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금수저라는 말이 무색해지는 통계입니다. 이는 부가 단순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관리와 전략적 사고, 그리고 지혜가 필요하다는 반증입니다. 상속세 걱정은 이 유지를 위한 고도의 리스크 관리인 셈입니다. 그들은 상속세를 회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다음 세대가 안정적으로 자산을 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데 집중합니다. 일종의 부의 연명치료인 거죠. 이러한 부자들의 고민은 우리에게 돈을 버는 것만큼 돈을 지키고 성장시키는 것의 중요성을 일깨워 줍니다. 그들의 장기적 관점과 리스크 관리 능력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부럽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사고방식에서 현재 나의 재정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교훈을 찾아야 합니다. 시간 지평을 넓히는 것이 그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이 시간 지평을 우리 각자의 삶에 어떻게 적용하여 재정적 격차를 줄여나갈 수 있을지 구체적인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할 때입니다. 레버리지는 빚을 내는 것만이 아닙니다. 부자들은 지식과 네트워크를 활용한 무형의 레버리지를 사용합니다. 이는 돈이 없어도 충분히 시작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예를 들어 억만장자 찰리 먼거는 독서가 가장 좋은 레버리지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하루에 5시간 이상 독서하며 지식을 쌓았고 이를 투자에 적용해 막대한 부를 이루었습니다. 지식 레버리지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투자 기회를 발굴하거나 기존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경제 뉴스나 전문 서적을 꾸준히 읽는 것이 시작입니다. 두 번째는 네트워크 레버리지입니다. 부자들은 자신보다 더 뛰어나고 지혜로운 사람들과 교류하며 정보를 얻고 기회를 만듭니다. 이는 사람이라는 자산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레버리지 전략은 당장 건강보험료를 걱정하는 서민에게는 너무나 막연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고액 자산가들만의 전유물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두 번째 반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거시적인 레버리지를 당장 사용하기 어렵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자원을 미세 최적화하는 마인드셋을 가져야 합니다. 이 미세 최적화는 부자들이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세금 코드를 꼼꼼히 살피듯 우리의 일상 속 모든 지출과 수입을 치밀하게 분석하고 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컨대 매달 나가는 통신비, 구독료, 보험료 등을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것이죠. 2023년 한국소비자원의 조사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월 3만 원의 구독료를 아낄 수 있습니다. 또한 연말정산이나 각종 세금 공제 혜택을 놓치지 않고 최대한 활용하는 것도 미세 최적화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는 부자들이 세무 전문가를 고용하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건강보험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역가입자는 전년도 소득과 재산에 따라 부과되므로 소득 흐름을 잘 관리하고 불필요한 부동산을 정리하는 것이 보험료를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미세 최적화는 단순한 절약이 아닙니다. 제한된 자원 속에서 최대의 효율을 뽑아내기 위한 전략적 사고입니다. 이는 부자들이 복잡한 상속 구조를 설계하는 것과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자산이 적을수록 이 미세 최적화는 더욱 중요합니다. 100만 원을 101만 원으로 만드는 것과 1억 원을 1억 1000만 원으로 만드는 것은 같은 1%이지만 시작점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결국 레버리지와 미세 최적화 마인드셋은 우리가 처한 상황과 관계없이 주어진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미래를 설계하는 데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는 부의 규모와 무관한 전략입니다.
이제 마지막 챕터에서는 이러한 마인드셋이 글로벌 경제 환경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며 우리 각자의 삶에 어떤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부자들의 상속세 걱정과 서민들의 건강보험료 걱정, 이 두 가지는 서로 다른 차원에 있지만 결국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관리라는 공통된 본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컨설팅 기업 맥킨지의 보고서에 따르면 팬데믹 이후 불확실성이 증대하면서 개인의 재정계획 수립 능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고 합니다. 스웨덴의 경우 높은 상속세율에도 불구하고 부의 대물림이 활발한데 이는 조세 회피가 아닌 신탁과 같은 합법적인 자산관리 시스템이 잘 발달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해외 사례는 부자들이 단순히 세금을 피하는 것을 넘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산의 지속성을 고민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는 시간 설계의 본질과 직결됩니다. 우리가 당장 부자들처럼 거액의 상속세를 고민할 필요는 없지만 그들이 가진 미래를 설계하는 시간 지평만큼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보험료를 단지 지출로만 볼 것이 아니라 미래의 건강 리스크를 관리하는 투자라고 생각하면 접근 방식이 달라집니다. 어떤 보험이 나에게 최적화되었는지 연구하는 거죠. 2020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개인의 재정 지식이 높을수록 재정적 불안감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즉, 재정적 지식과 능동적인 시간 설계 마인드셋은 건강보험료 걱정 같은 단기적 문제부터 장기적인 노후 대비까지 우리 삶의 재정적 불확실성을 줄이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부자들은 거대한 숲을 물려주기 위해 씨앗을 심고 숲 생태계를 연구합니다. 우리는 작은 텃밭에 일구더라도 어떤 씨앗을 심고 어떻게 가꾸어야 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그들의 상속세 고민은 사실 영속성에 대한 고민입니다. 우리의 건강보험료 고민은 생존에 대한 고민이죠. 이 둘의 간극을 좁히는 것은 결국 주도적인 시간 설계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자들의 상속세 고민이 가진 역설적인 지혜와 서민들의 건강보험료 고민 속에서 찾을 수 있는 미세 최적화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부의 격차를 줄이는 마인드셋은 얼마나 많은 돈을 가졌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멀리 내다보고 전략적으로 나의 시간을 설계라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의 시간 설계는 어떤가요? 이 영상이 당신의 재정적 미래를 위한 작은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배운 시간 설계 마인드셋으로 당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만들어 나가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